네, 안녕하세요. 치열한 전업생활입니다. 음, 저는 지금까지 제 채널에 종목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9월 7일에 이마트이고요. 두 번째는 10월 11일에 DGB 금융이죠. 최근에 좋지 못한 코스피 수익률을 생각을 해본다면 두 종목 모두 수익률이 매우 양호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9월 7일 이마트라는 종목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제 첫 영상을 업로드할 때만 하더라도 촬영 날짜는 9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9월 첫째 주 그때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들은요. 뭐 현대차나 혹은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LG화 그리고 코스닥 종목들과 같은 성장주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라고 왜 그 종목들이 관심이 가지 않았겠어요. 오히려 구독자 한 명 없던 제 채널에 영상 조회수를 자극할 수 있는 종목들은 위와 같이 제가 언급했던 그러한 성장주 종목들이겠죠. 하지만 저는 주식은 확률 게임이고 밸류에이션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글로벌 금융 환경상 확률 높은 가치주인 이마트와 DGB 금융지주를 말씀드린 것이죠. 또다시 성장주에게 유리한 환경이 도래한다면 당연히 제 채널에 성장주 종목들을 추천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현재는 가치주라는 패가 훨씬 더 유리한 패입니다. 여튼 지금까지 제 영상들을 보시고 이놈 아예 주식 못하는 놈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추천드릴 종목인 신한지주를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을 고려하셔도 됩니다. 차트상 무조건 떨어지는 차트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차트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5% 물렸다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한지주의 최근 코스피 대비 주가 폭락 이유가 유상증자나 실적 하락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 타 금융지주 대비 신한지주의 높은 프리미엄이 최근에 반납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신한지주는 항상 과거 타 금융지주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할증을 20에서 30% 정도 받아왔습니다. 프리미엄 반납의 이유는 아시다시피 라임 사태이죠. 그룹 내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고객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의 고객분들도 덜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돈 장사입니다. 그러니 프리미엄 반납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IMF 때부터 리스크 관리하는 기똥차게 해서 코스피 내의 어떤 파동에도 목석처럼 주가 4만원은 지켜왔던 신한지주이기에 현재의 주가 28,000원은 제게도 조금 충격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또한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하나금융지주가 신한지주를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앞질렀습니다. 뭐 시가총액도 이제 그리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증권사에 약 5년 정도 몸담았던 제 입장에서 보면요, 신한금융지주가 타 금융 대비해서는 제 생각에는 체급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한이 헤비급이라면 하나금융지주는 뭐 라이트 헤비급이나 미들급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 계열사 증권사인 하나금융투자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신한금융투자의 드라마틱한 폭망으로 인해서 주가가 나름 갈렸던 것도 있어요. 하나금융투자의 연간 순이익은 4천억을 벌지만 신한금융투자의 연간 순이익은 2천억 원도 채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증권사 수익이라는 게요, 원래 널뛰기가 심합니다.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뭐 금세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과거에는 증권사가 리테일 기반,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일반 고객 기반 수수료 수익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부동산 PF 혹은 IB 트레이딩과 같은 곳에서 수익의 대부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미 6,600억 자본 확충까지 맞춰놓은 신한금융투자이기에 최근 교체된 신임 사장의 영입과 동시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년, 내후년 장사를 또 잘할 수 있어요. 신한카드의 압도적인 지배력과 어느덧 연간 2천억 원이라는 순이익을 바라보고 있는 신한캐피탈, 그리고 전신 ING 생명인 오렌지라이프 인수까지, 마지막으로 자기자본 4조 원대의 신한금융투자까지 이어지는 계열사 라인업을 생각해 본다면요, 현재 시총 13.4조 원은 정말 쌉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룹 내 중심인 신한은행이 좋기도 하고요. 바로 전 DGB 금융지주 영상에서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채권금리가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선이 이제 먼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여기에서 금리를 낮춘다 한들 효용적 측면에서 얻는 이득이 크지 않을 뿐더러 부동산을 자극시킬 수 있는 그 길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권한은 금통위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렇다고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 임명 권한이 바로 대통령에게 있으니까 말이죠. 반면 코로나 재확산 시기가 포함된 8월 대출 연체율은 예상보다 훨씬 더 건전하며 충당금은 2분기에 이미 선제적으로 꽤나 많이 쌓아놓은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객관적인 지표들은 어느 정도 스탠바이가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마트와 달리 제가 신한지주가 여기서 두세 배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에 10에서 20% 정도 담아두셨다가 혹여 주가가 떨어진다면 비중 있게 담으셔도 향후 안정된 수익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인생 역전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신한지주는 다소 지루한 종목일 수 있겠지만 자기의 본업이 있고 편안한 수익 경로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신한금융지주 같은 종목은 그 어떤 종목보다 안전한 종목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짧은 영상을 마칩니다.